주택 옥상이나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씨가 바람에 날려와서 저절로 큰 거지 일부러 내가 재배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양귀비를 기르면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32년차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현역에 계실 때 이렇게 양귀비 재배하던 사람들 수사하신 적 있으세요? 양귀비가 아마 수사한 사람들은 이 도심에 있는 경찰관들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대다수가 이제 그 아주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도서 지역, 섬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제 양귀비 관련된 거 수사를 주로. 많이 해요. 저도 뭐 시골 지역에 근무할 때 한 2번 정도 현장 나가는데 사실은 뭐 입건은 못했어요. 노인분들이 이제 뭐 매폭이 심어가지고 그 뭐 배탈에 좋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가지고 그건 범위가 없거든요. 예. 약간 그 본인 소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약으로 쓰신다는 분도 계실 테고 하니까 입건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그 2155번님이 형사님은 시골 근무 어디서 해보셨어요? 갑자기 질문이 왔네요.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했어요. 쪽. 예. 네.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군요. 예. 그런데 최근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양귀비는 단 한 뿌리를 기르더라도 불법이다. 예. 이런 얘기를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양귀비 자체를 재배하는 거는 뭐 단 한 그루라도 이 법에 저촉되는 건 명백합니다. 네네. 단지 이제 그거를 좀 이 범죄라는 거는 항상 그 범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 같은 걸 따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한 포기 정도 이런 거는 뭐 적발 안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양귀비 중에서 마약 성분이 없는 양귀비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 우미인초라 불리나요? 뭐 개양귀비 이런 것들은 마약 성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단속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는 개양귀비 이렇게 부르고요. 네. 중국에서 우미인초라고 부르죠. 중국에서 우미인초라고 부르는 건 뭐 이 초나라 시대 때 뭐 그 항우의 그 애첩 우미인이 뭐 이제 자결하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뭐 피어났다 해가지고 우미인초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뭐 애기 아편꽃이라고도 불러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이 관상용입니다. 관상용으로. 그래서 적발하는 그 양귀비가 아닙니다. 네. 그나저나 어쨌든 그 여러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가 바람에 날려서 저절로 큰 거다. 내가 뭐 의도적으로 기른 바 없다. 어떤 분은 또 나 그냥 관상용으로 예쁘니까 재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애매한가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이 그 양귀비의 몇 그루가 그러니까 몇 폭이죠? 심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밭의 어떤 경작 상태를 볼 때 이건 인위적으로 재배를 한 건지 여부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딱 감이 오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약간 감이. 그 씨가 날라와 가지고 자연적으로 여기저기 그 자생하는 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재배 흔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열매에다가 흠집을 내 가지고 이 유액을 채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에 그 흠집 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은 이건 고의가 있는지 알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게 결정적이겠군요. 예. 네. 만약에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해서 적발이 되면 그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거는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서 이거 상당히 그 처벌이 큽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실제 법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건하기 참 애매한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좀 넘어가고 실제 입건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인가요? 이게 이제 양귀비가 바로 하는 시기가 5월에서 7월 사이예요. 5월에서 7월. 5월에서 7월 사이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이 경찰관들한테 양귀비 관련된 그 공문이 떨어져요. 아, 다 그렇습니까? 수사 지시가 떨어지고 아. 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대로 따로 떨어집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도서 지역은 해양경찰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하는 양귀비 그 그릇수, 네네. 포기수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50포기 이하는 고의로 경작하거나 어떤 범죄의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경찰도 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한 50 정도. 50포기 네. 정도. 예. 이게 사실 우리 뭐 뒷마당 그리고 네. 약간 텃밭 이렇게 뭔가 밀폐된 나만의 공간에서 키우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아내나요? 꽁꽁 숨겨서 이 재배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적발하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뭐 이 50포기 이상이 넘는다면 네. 당연히 이 사람은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또 어떤 시골 지역 같은데 보면요. 이 노인분들이 집에서 뭐 배탈하고 이질 네네. 뭐 이런데 그 굉장히 그 약효가 좋다. 뭐 이래가지고 노인분들이 네네. 상비약으로 하려고 그 키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상비약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양귀비뿐만 아니라요 고의로 뭐 자기네 아파트 내라든지 네네. 아니면 옥상에다가 어. 대마초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적발됐다고 기사 상당히 봤어요. 많이 네. 있죠. 도심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은 기릅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적발하는 기준이 뭐 제보도 있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일반 가정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전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적발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데 양귀비를 아직까지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네. 좀 경찰청 백서라든지 좀 찾아봤어요. 네. 양귀비를 그렇게 옥상이나 이 아파트 내에서 재배한 적이 있는지 네. 적발된 사례 있는지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네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아파트 이런 데서 몰래 키우시는 분들 압도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더라. 그게 그렇습니다. 단서가 된다. 예. 재밌는 포인트네요. 108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위원님 분명히 마약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구수하게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죠?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0373번님. 대전시 식당 옥상에서 키우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괜찮은지요? 네. 이 양귀비 재배 목격담들이 지금 문자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이거는 네. 일단 그 아시는 분이 이거 기르시면 위법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한다면 신고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떤 경우든 뭐 일단 이 법에 저촉되는 양귀비 재배가 발견된다면 네. 경찰관서에다가 신고를 해주시고 네. 현장에 경찰관이 가서 현장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보시는 목격하시는 분도 이게 양귀비인지 아닌지 자체를 알아야 되겠군요. 예, 양귀비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근데 진짜 네. 이뻐요. 예쁩니까? 예, 예쁩니다. 꽃이 하얀 거, 뭐 빨간 거 여러 가지 색깔지가 있는데 아. 물론 그 중에서 뭐 하얀 게 가장 아편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그렇습니까? 근데 상당히 예쁘고요. 이건 뭐 구분할 수 있어요. 양귀비는. 저는 제가 아는 꽃 종류가 5가지 넘지 않아가지고 뭐 장미 이런 거 외에는 몰라서 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마약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이제 양귀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현역에 계실 때 마약 사범 수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꽤 많이 했죠. 네. 예. 관련된 얘기는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귀비 재배, 마약 사범 등등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마약 사범 수사를 강력계 계실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형사분들은 경찰분들은 마약 사범을 보면 예. 딱 감이 옵니까?
감이 온다기보다는 네. 이제 딱 알아차립니까? 외상 네. 외표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그 일반인하고 좀 태도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늘 그 마약 복용하는 사람들이 수면 부족 현상을 겪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충혈돼 있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이고요. 네, 손 네. 떠는 거 있고요. 아, 손을 떤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이런 사람들 그 적발할 때는 네. 그 이 뭐라 그럴까 꺾기 이 꺾어서 검거하는 건 안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마약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네. 이 뼈가 굉장히 약해요. 아, 그래요? 상습 투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골절 위험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경찰관들은 마약 사범 검거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네. 꺾어서 검거하면 안 된다. 검거할 때 아, 골절의 위험이 많다. 혐의자의 이걸 가르칩니다. 뼈 건강까지 생각을 하고 체포를 하시는군요. 예. 그 수사 많이 하셨을 텐데 마약 사범만의 어떤 특징, 예를 들어 수사하실 때 그 진술도 조금 이상할 것 같고, 예, 예. 뭐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반 사범하고 어떻게 많이 다릅니까? 일단은 뭐 이제 검거 과정에서 보면 혹시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네. 마약 사범 검거할 때 막 차에 그 범인이 있는데 형사들이 막 그냥 무자비하게 올라타가지고 막 네네. 차 뭐 저 부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저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헐리우드니까. 그거는 이유 있는 겁니다. 왜요? 마약 사범을 검거할 때는 신속 제압이 최고의 이 덕목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사람들이고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엄청나게 위험한 그 범죄자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들이 막 차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분산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돌발 행동 어떤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검거 과정 그렇고요. 뭐 이제 조사할 때는 마약 사범들은 대체로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증거가 명백해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끝까지 부인하고요. 이제 또 꼭 그 형사들을 상대로 해서 거래하자고 덤비고요. 거래하자. 예, 나한테 준 사람 불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기억에 남는 그 마약 사범 혹시 있으신가요? 마약 사범 오래된 기억인가요? 제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그 동료 직원이 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그러죠. 그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주사기 공격을 받았어요. 허벅지에. 같은 그건, 동료가요? 예, 그거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칼이 무섭지는 않은데 강력 형사가 칼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주사기는 무섭더라고요. 그런 트라우마를 좀 앓은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 예, 옆에서 현장에서 같이 봤죠. 현장에서. 예. 그 형사님은 실례지만 어떻게 바로 뭐 치료를- 사실상 주사기가 이제 주사기로 찔리면 상처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치유는 빠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중상을 입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그 사람도 그 이후로는 그 주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생겨서. 한동안 고생했죠. 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예.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이게 마약에 손대려고 하는 분들께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마약은 뭐 이미 첫 번이고 두 번이고 이런 게 없어요. 손대는 순간 어떤 늪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신의 의지로 이제 그거를 빠져나오거나 하는 거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마약은 애초부터 손대면 안 되고요. 마약의 특성은 뭐냐면요. 내성입니다. 내성. 지금 2개의 용량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면 조금 지나면 3개로 해야 되고 4개로 해야 되고 결국 늘리다가 본인의 생명이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